안녕하세요 할까? 안녕하세요. 저 신민규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다룰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둘 다 INFP MBTI가 똑같은데 고민 상담을 잘해준다는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고민을 물어보고 좀 얘기를 해줘도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인스타로 사연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사연이 많이 와서 저희가 하나하나 모두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선정을 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 여러분께도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마치 저희 일처럼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정말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좋은 조언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원래 좀 생각을 집중할 때 후드를 뒤집어 쓰는 그런 게 있어서 후드를 조금 쓰고 진지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민규님. 저는 현재 혈액종양내과 병동 2년차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9시간, 10시간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면서 일하는데 늘 일이 조급하고 바빠 너무 지치네요. 일을 천천히 하기에는 생명이 달린 직업이다 보니 불가능에 가깝고 혹여 실수할까, 마치고 병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 항상 안고 병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일할 때도 많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환자분들 혈압 재면서 울었네요. 어머니 한 분이 10,000원을 주시며 마치고 음료 한 잔 사먹을 하셔서 소리내서 펑펑 울었습니다. 다른 직업도 각자 힘든 부분이 있을 테지만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보람차면서도 가끔은 너무 힘들고 지쳐요. 민규님도 일이 힘들고 고된 시기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전혀 다른 직업이란 건 알지만 병원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 지원님과도 가깝게 지내시는 민규님 보면서 망설이다 보냅니다. 일단 첫 번째 분은 병동 간호사 분이신데 엄청 직업이 고되신 것 같아. 글만 봐도 엄청 힘들 것 같네. 읽는데도 막 내가 잘 못 읽어서 그런가? 좀 못 읽더라. 읽는데 숨이 차는데. 근데 또 병동에 있으면은 진짜 힘드실 것 같아. 일을 오래 하는 거랑 별개로 그렇지. 계속 아픈 환자분들을 봐야 되니까. 우리도 사실 근무 시간으로만 치면 뭐 9시간, 10시간 이상을 막 집중해서 일을 하잖아. 그치. 몸은 사실 엄청 힘든데 너 말대로 뭐 환자들을 맞아. 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자기 일을 그냥 자기가 힘들게 하는 건데 이런 건 좀 내 생각에는 감정 소모도 좀 있을 것 같고. 오빠랑 나는 진짜 힘들어할 것 같아. 근데 이분도 보니까 감정 소모를 그치. 좀 하시는 분 같아. 고된 시기가 있을 때 극복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일하다가 힘든 저런 게 온 적 있었어? 엄청 슬럼프라 해야 되나? 일단 엄청 힘들 때. 이분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일단 너무 힘든 거잖아. 근데 그 시기가 우리로 치면 장기 프로젝트 할 때 한 중반쯤 오잖아. 그러면 사실 중간에 때려칠 수도 없고 매일 한 2시, 3시 퇴근하고 2, 3시가 뭐야? 더 넘어서 퇴근하는 일도 많은 것 같아. 하루에 한 4, 5시간 자는 인생을 몇 달 연속을 살아야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때그때 어떻게 버티는지 보면 나는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직장 동료가 되게 힘이 많이 됐어. 어쨌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는 유대감이 맞아. 끈끈하고 힘이 돼줄 수 있다 생각하고 나는 병동 일은 솔직히 그 동료들끼리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는데 일을 할 때 일단 매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로 최대한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분이 만약에 동료분들 중에 마음이 통한 사람 없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 난 좋은 방법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스스로랑 대화하는 거가 되게 좋아 난. 근데 화장실도 못 갈 만큼 바쁘시대. 그런데 어떡하지? 그러면 손거울을 보고 난 거울 속 나랑 대화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 그런 의미로 좀 자기 자신을 일단 감정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막 힘들다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거든. 한 달, 2달 되겠지만 끝나고 뭐 해야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 끝나면 진짜 보람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최대한 하면서 긍정적으로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힘들면 사실 아무것도 하기 힘든 게 아니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일에 보람을 느끼고 계시다 했으니까 그거랑 연관지어서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이랑도 얘기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 약간 그냥 일은 너무 힘든데 지원이도 몇 년 연속 앞으로까지 힘들 걸 알고 일하잖아.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해야 된대. 이제는 내가 이거는 진짜 잘하네. 약간 이런 거에서 좀 만족감 느끼면서 너무 귀엽다. 지원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일단
우리 경험상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이러다가 쉬는 날도 있잖아요. 쉬는 날에 최대한 그 마인드 컨트롤해서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이런 사람들이랑 시간 좀 많이 보내는 것도 되게 도움되는 것 같고. 난 진짜 거울 보고 말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입 밖으로 꺼내고 그걸 내가 듣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 맞아.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말을 하면서 한번 그리고 객관화가 조금 돼. 자기가 또 듣잖아 자기 맞아, 목소리를. 맞아.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들었어. 누가 말해주는 것처럼. 응. 아무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인데요. 민규님 일단 하씨에서 제 원픽이셨어요. 섬세한 성격도 너무 좋았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도 저 같아서 감정이입이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 고민은 반수 후 대학을 옮기는데 거기에 제 전 남친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마주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안 좋게 헤어졌어요. 제가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붙잡아서 다시 만났고 같은 이유로 또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질 때 걔 성격상 헤어지자 말을 잘 못하고 회피하는 성격인데 제가 짜증나서 서운한 점 참았던 점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럴 거면 다시 만나지 말걸 이러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아서 아직도 그 친구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네요. 헤어진 지 반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학교 가서 직접 마주치 생각하니 너무 피하고 싶어요. 제가 그 말에 상처받아서 다 차단했는데 남친이 계속 연락 왔는데 다 씹었어요.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서로 얘기하고 풀었어야 했는데 제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친구로 잘 지내자고?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요? 어허, 어려운데요. 너무 고민되는데 내 가슴이 아파 지금. 근데 그냥 나는 이걸 봤을 때 대학에서 마주칠 일이 그렇게 없을 것 같긴 해. 사실 아, 학과가 같고 뭐 한 학년 선배거나 이러지 않으면 일단 나도 팩트로 하나 말씀드리면 반수를 해서 가는 거잖아. 남자분 이미 1학년 다녔을 거야. 남자분들 군대 가십니다. 만날 일 진짜 없어요. 엄청 막 쏟아내서 남자분이 상처를 받으셨으면 그게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잖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그럼 뭐 한 번쯤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그때 내가 좀 이런 감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다. 뭐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 맞아. 한 번 하는 건 좋은 것 같아. 그치. 나를 위해서라도. 근데 이제 이 대학에 간다고 해서 찾아서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엔. 만약에 진짜 마주치면 그때는 연락해서 하고 싶은 말 이제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사과의 말을 전하는 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진짜 사연자분도 상처였던 거는 나 이런 부분은 그래 좀 섭섭했는데 우리 되게 좋았으니까 서로 좋은 것만 기억하자 이렇게 좋게 화해하는 게 좋아. 사람끼리. 맞아. 어쨌든 마무리하는 것까지 되게 중요하니까 그 말을 전하는 거는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기회가 온다면. 그러면서 또 성숙하는 거니까. 전 남자친구분도 연락이 계속 왔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치, 잘 그분도 풀고 상처받아서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거든. 맞아. 연애하다 보면 감정적이 되니까.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안 만날 확률이 엄청 높고 마주쳤는데 불편하면은 한번 이제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같으면은 사실 딱 마주쳤는데 남자애가 막 이러고 지나가거나 막 이상하게 째려보고 지나가거나 이러면 대화 안 할 것 같고 약간 슬픈 눈을 하고 좋다. 있으면 대화할 것 같아. 일단 마주칠 확률이 되게 낮은데 만약에 마주쳤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막 잘 지내는 척하고 막 이러면 그게 뭐야? 그럼 그냥 연락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남자친구도 뭔가 아련. 약간 이러면서 눈 피하면 사실 연기는 좀 오케이 연기는 안 할게. 그러면 이제 한 다음날 아니야. 뭐 다음 그날? 날이야. 그날 저녁. 다음 그날 날 너무 생각한 것 같아. 저녁 집 가서 저녁 먹고 저녁 먹기 전에 하면 취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녁은 드세요. 9시? 아니야. 너무 늦어. 8시. 8시면 늦죠 하면은 아니 저녁 그날 일찍 드시면 되지. 본인이 남자친구도 저녁 먹다 보면 잘 수도 있으니까 그렇네. 9시. 9시 넘어서 근데 담백하게 보내는 게 후회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나 말하고 싶은 이만큼 있어도 나 사실 이런 거 힘들었고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서로 좋은 것만 기억하자. 우리 좋았다. 그리고 내가 모질게 말했던 건 미안해. 이런 식으로 그냥 담백하게 하는 게 후회가 안 남아요. 나중에. 그리고 글을 써놓고 많이 수정하면 좋아요. 바로 한번 해보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인프필해서 엄청나게 막 수정하고 이러는 걸 수도 있어. 솔직히 우리 밥 먹는 시간 이런 것까지 고민하잖아. 지원이 같은 애들은 바로 썼는데
우리보다 잘 써서 보내는 걸 수도. 어, 좀 부럽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맞아요. 대학 가서 이제 훨씬 중요한 일이 많을 거니까. 엄청 재밌는 일이 많을 거예요. 열심히 대학 생활하시고 파이팅입니다. 세 번째 고민입니다. 민규님 안녕하세요. 스토리 보고 학업 관련해서 조언을 얻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INFJ, INFP인 저는 작년 우연히 유튜브로 민규님 방송을 보고 성격, 감성 등 정말 저와 비슷한 점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임을 느꼈어요. 저는 작년에 수능을 보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올해 기숙학원 재수를 결심한 남학생입니다. 3년간 힘든 외고생을 하면서 수시 준비를 정성을 다해 열심히 했고 결국 원하던 대학교 예비 1번을 받고 불합격했습니다. 민규님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이 시점에도 저는 아직까지 그 학교의 미련이 너무 남고 너무 내가 추가했다. 그 학교의 미련이 남고 자꾸 연락하게 되네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전화위복으로 삼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전국에 나같이 아깝게 대학에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겠어. 그 사람들도 얼마나 속상할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입시의 지연과 동시에 친한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다소 있습니다. 민규님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외고 선배님으로서 학업 인간관계 면에서 앞으로 소중한 20대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시경을 포함하여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멋진 사람 중에 하나인 민규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 너무 오빠를 좋아해 주시니. 진짜 감사하네. 대학교 예비 1번이면 정말 그러니까 너무 아쉬우셨겠다. 와, 저희 둘 다 재수를 했거든요. 읽을 때부터 이미 공감되긴 하는데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치. 라는 게 당연하고. 와 근데 재수가 지금 좀 우울하실 수 있는데 재수가 또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재수 한 해가. 다 똑같은 입장인 애들이랑 쫙 모이니까 금방 친해지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돼. 너무 놀면 안 되고 그때. 아 맞아 너무 난 둘 진짜 다 많이 좀 놀았어. 놀았지. 난 평소에 운동도 안 하는데 재수학원 다닐 때는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 나는 막 놀고 막 롯데월드 가고 그랬거든. 롯데월드? 제대로 놀았네. 이번에 이제 고민이 1년 이제 지연되고 지인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이런 말이 있잖아. 나도 이걸 느꼈었어. 고등학교 친구들 맞아, 중에 바로 대학 간 애들은 자기네끼리 노니까. 완전 그 20살 술 마시고 막 대학교 인생을 즐기는데 걔도 이제 우리를 미안하니까 못 부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보러 와주는 경우 있잖아. 재수학원으로. 근데 그게 뭔가 마음이 난 되게 사실 재수할 때 애기잖아. 근데 그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 대학교 다니는 막 예쁘게 하고 애들이 오니까. 맞아. 나는 막 춘리 입고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사실 저의 경우엔 재수 끝나고는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그대로 다시 연락해서 만날 수 있었고 입시에 지연은 있지만 이게 그 후로 저는 10년 더 살았잖아요. 그때 1년 늦어진 게 내 생각엔 지금까지 인생에 아무 지장이 없어. 오히려 나는 재수한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있어. 진짜 재밌잖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도 유대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재밌잖아요. 이렇게 셋이 만나면 재수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외고 후배에 재수까지 했으니까 또 인프피니까 막 저를 유대감은 바로 이미 외고에서 저를 떨구시네. 아니 이과에서. 근데 또 나도 그 오빠 말에 공감하는 게 그 인간관계가 좀그 고등학교 때 원래 친했던 사람들이랑 멀어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나도 받았거든. 근데 또 친했던 사람들은 대학 가자마자 바로 다시 친해지더라고. 멀어질 사람이면 어차피 멀어지니까. 이거로 멀어질 사람이면 안 그래도 뭐 다른 일 생기면 다시 멀어져요. 그리고 또 재수학원에서의 엄청 소중한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 힘들기 때문에. 맞아. 나도 그 친구들 계속 만났어. 소중한 20대를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딱 그 시기에 충실하시면 나중에 봤을 때 전혀 맞아요. 아깝거나 후회되는 날은 아닐 거예요. 꼭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셔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재수학원 화장실에 가서 스스로랑 대화하세요. 근데 엄청 재밌으실 거예요. 뭐 재미없어도 맞아. 그 재미없어도 그 한 해를 나를 위해서 완전히 투자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이런 막힘없이 가는 것보다 이 정도 나이 때 그런 거 하나 경험해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맞아. 하여튼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다들 잘 되실 거예요. 재수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안녕하세요 형. 국제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한국에 있는 거지? 미국 그치. 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형처럼 경영 컨설턴트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경영학과 잡고 공부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공대가 취업 잘 된다고 그리고 공대 가도 컨설턴트 할 수 있다 하는데 뭐가 더 유리한지 궁금해서요. 최종적으로는 경영 컨설턴트 하더라도 제 개인 비즈니스 하는 게 꿈입니다. 연봉도 궁금합니다. 허허. 허허. 일단 처음부터 말을 하면 저건 팩트인 것 같아. 공대 가도 컨설턴트 할 수 있잖아. 그치? 학과는 사실 취업이 상관이 뭐가 없어. 더 잘 된다 이런 건 나간 모르겠고 컨설턴트가 일단 꿈이라 하셨으니까 뭐가 더 유리한지는 보면 제 생각에 경영학과가 유리하긴 해요. 근데 사실 과가 어디시죠? 저는 신소재공학과입니다. 완전 공대. 저는 완전 문과예요. 불어불문학과인데 둘 다 이제 전략 컨설턴트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공대생이잖아요. 음. 근데 저는 면접을 볼 때 실제로 저희 대표님도 공대생이세요. 저한테 이제 막 기대하셨던 게 뭐 그냥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해결해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뭐 컨설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경제나 경영 지식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맞아. 그건 나중에 또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공대에 가셔도 경영 전략 컨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사업하고 싶다 하셨으니까 자기의 적성에 맞는 과에 간 다음에 충분히 컨설팅을 할 수 있겠다. 좋은 말인 것 같아.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전략 컨설턴트를 위해서 유리한 과를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과를 가도 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더 맞는 과를 잘 알아보고 최대한 적성에 맞는 뭐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살릴 수 있는 과를 가는 게 좋고 영어를 뭐 엄청 잘해서 외국어를 살리고 싶으면 국제학과를 갈 수도 있고 모든 과가 다 컨설턴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과가 도움이 돼요. 맞아요. 컨설팅은 약간 올라운더 느낌의 인재를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말해주는 건 호기심이 많으면 되게 좋아요. 질문이 맞아. 떠올랐을 때 그걸 바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일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A라는 팩트를 봤을 때 그냥 A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왜 A지? 이게 어떻게 돼서 A가 된 거지? 이런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이 질문보다 이제 더 많은 걸 우리가 알려드린 것 같긴 한데 뭐 저런 게 있으면 유리하고 사고방식 자체를 저런 식으로 익힐 수 있잖아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걸 떠나서 일을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될 거고 이현이 말한 것처럼 경영학과 지식은 컨설팅 준비하면서 그냥 공부하면 돼요. 공대에서도 뭐 재무 같은 거 좀 공부하고 통계 이런 거 잘 모르면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고 일단 도움이 되는 거 영어, 수학이 이제 좀 공식 같은 게 어려운 것보다는 숫자를 빨리빨리 보고 딱 봤을 때 숫자 감각 같은 거 이건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게 딱 바로바로 잡히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습관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연습해야 돼서 사실 그러려면 이과가 보통 논리적으로 흐름이 되니까 도움은 되는 것 같다. 연봉도 물어보셨는데 이건 뭐 펌마다 완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기업 취직하는 것보다 이제 연봉이 좀 높은 수준이고 제가 겪어봤을 때는 기본급여 기준으로는 거의 한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연봉 상승률도 되게 높은 직군이라서 연봉에 대해서는 많이 벌 수 있는데 또 근데 그거에 따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족했다. 자기가 성취를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더 딜하는 스타일이면 엄청 좋은 직업이죠. 대충 약간 물 흘러가듯이 살고 싶으면 솔직히 비추. 근데 좀 힘든 게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갑자기 제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 다음에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규님.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타지로 놀러갔을 때 호텔이 창문을 열면 옆방이 보이는 구조라 창문을 열고 친구가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요. 마침 옆방에서도 창문을 열어서 극대문자 2인 제 친구가 말을 걸게 되어 친해졌고 그 친구들이 운동부인 걸 알게 되었어요. 2대2로 그렇게 대화하고 친해졌는데 2명 중 1명이 제가 마음에 든다고 첫눈에 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인스타를 교환해서 지금까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약 한 달 동안 연락하면서 썸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그 친구가 이제 운동부여서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한테는 운동이 전부일 테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속상하기도 해요. 이번에도 대회가 있어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거의 일주일간 폰을 뺏겨서 연락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이번 대회 말고도 또 다른 경기 또는 훈련이 있다면 만날 수 있는 날이 정말 적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나름대로 마음 표현을 잘해주고 작은 거 하나하나 감동받아 하고 저한테 미안해하며 고마워하기도 하는 친구이지만 운동부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인지 주변 친구들이나 제가 보고 들은 말들은 운동부라 여자가 많다, 여자친구 사귀면 공용 여친이 된다, 이런 안 좋은 얘기들도 있어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저도 이 친구를 좋아하지만 저런 말들에 저도 휘청거리는 것 같고 연락 문제도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아니면 이 친구와의 관계를 사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 몇 살이라고 하셨죠? 나이가 안 적혀 있는데 한 20세 초반이겠지? 운동부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호텔 너무 옆방 낭만적인 진짜 드라마 진짜 웹툰이나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일단 운동부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많아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지금 썸 타는 남자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좀 쓰신다고 했잖아. 되게 고마워하고 사소한 거에 감동하시고 뭐 이런 거를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연락이 안 돼도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좋아. 자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어쨌든 연애를 해도 자기 자신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예를 들어 친구들이 뭐라 하는 것도 자기가 신경 안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원래 그런 거에 되게 흔들리는 스타일이면 사실 그거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친구들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사귈 만큼 좋아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귀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운동부가 이렇게 연락 안 되고 이런 게 있거든. 나 엄청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지금 4년? 5년째 농구 선수랑 만나고 있거든. 그래서 계속 훈련하고 이러느라고 거의 2주에 한 번 보거나 보고 싶으면은 그 지역으로 가서 잠깐 보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남자분은 나를 보러 와주니까 감동하고, 내 친구는 이제 걔가 뭐 진짜 간혹가다 하루 이틀 이렇게 휴가가 있는데 항상 나랑 보내주니까 그거에 감동하면서 서로 신뢰가 엄청 쌓이고 아직까지 엄청 잘 만나. 점점 잘 만나더라고. 여자분이 연락 안 돼서 불안한 것만큼 아마 남자분도 불안할 수 있거든. 서로 신뢰가 있다면은 만나봐도 좋은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연애는 되더라고. 첫 번째 문제가 운동부이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자기도 속상하거든. 맞아, 그치. 연락 같은 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서 자기가 거기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면, 못 만나. 왜냐면 이거는 안 바뀔 거라서, 운동부는 진짜 계속 바쁘고 선수를 시작해도 더 바빠질 텐데 자기는 뭐 주 3회 정도 남친구 보고 싶은 사람이면 이런 사람과 연애는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자기한테는 힘들겠지. 자기가 일단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일단 그거랑 별개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운동부에서 이렇다 이거는 뭐 왜냐면 의미가 없어. 그런 운동부 중에서도 정말 진짜 뭐 쓰레기 있겠지. 어. 근데 일반인 중에서도 운동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쓰레기 너무 맞아. 많고. 이 말한 것처럼 연락 안 되는 거로도 이미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고 하는 거면 남자분도 착하신 것 같아. 서로 이제 배려를 많이 하면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호텔 이런 와, 진짜 낭만? 운명적인. 이런 거는 또 INFP 미치지. 한번 대박인 만나봐야 것 되는 거 같아. 아니야? 웬만하면 ENFP 야? 만나야 돼. 아무튼 한번 믿어서 만나보세요. 근데 만나다가 뭐 아닌 것 같으면 그때 정리해도 되니까. 본인을 엄청 아끼십시오. 당연한 거지. 안녕하세요. 전 2살, 5살 애 둘 엄마예요. 나이는 38입니다. 학창시절 도전했던 꿈을 결국 이루지 못했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요.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걸 아는데 평생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도전해볼까요? 네. 도전해보세요. 무조건. 38이시면 내 생각엔 일단 나이도 오빠랑 나랑 차이 또래야. 안 나시는데. 대단하시다. 그리고 근데 진짜 아직 진짜 너무 젊으시니까 무슨 꿈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도전해보시는 게. 난 이 나이보다 많으셔도 도전하셔도 될 것 같아. 그치. 요즘은 뭐 맞아.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으로 최대한 그 꿈을 줬다 보면 또 그 꿈이랑 똑같진 않더라도 또 새로운 걸 이룰 수도 있고, 또 후회하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쉬움이 남을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도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진짜 아직 너무 청춘이시니까 꼭 도전해서 행복하게 이루시길 그 바랍니다. 도전해서 이제 생각만큼 프로그레스가 안 나와도 나는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맞아, 생각해. 도전하고 미련이 없어질 수도 있고.
하더라도 그냥 맞아 나 도전해봤지 이게 의미가 있을 맞아 수 맞아. 있어. 그러면 도전은 어렵긴 하지. 후회는 안 하실 테니까 나중에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카메라 배터리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충전 됐는데 그렇게 빨리 꺼질지 몰랐어. 오늘 어떠셨어요? 고민 상담. 둘 다 몰입이 너무 심하게 돼서 답답하기도 하고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진짜로 몰입해서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제 둘의 경험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아요. 저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연들이 다 되게 음. 공감되고 그리고 사연을 이제 보내주실 때 보면 이렇게 작성해서 누구한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마음이 나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그냥 같이 같은 사연을 읽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중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하나 드시고 주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